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DBI텍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평균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건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선 이제 제가 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 자료 중에서 이 DBI텍은 지금 2022년도에 컨센서스도 상향 중입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기준으로 해서 업종, 주도 업종을 찾는 것에도 이 비메모리 업종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DBI텍의 컨센서스가 상향 중이고, 이 상위 랭킹에서도 제가 분류한 업종 중에서 이제 비메모리가 최상위권이다 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DBH이텍이 가장 좀 매력적인 어떤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흥국증권에서 8월 9일 날 나온 보고서 보시면은 플리포트로 이제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DBH이텍에서 가장 핵심은 이 웨이퍼가 조금씩 그래도 내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내부에서 조금씩 늘려나간다는 점, 그리고 웨이퍼의 ASP 상승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당장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 8인치 파운드리는 늘리고 싶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2인치 파운드리를 이제 DBH이텍이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그렇게 되면은 DBH이텍이 이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2인치 파운드리의 어떤 신규 투자에 대한 결정인데, 그 결정이 언제 있을지는 뭐 언론상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뭐 좀 더 돈을 벌고 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현재 이 8인치 파운드리는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아날로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 팹리스 기업들이 있고, 이 디지털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디지털 반도체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나 또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이제 전기적 자극이 가장 높은 이제 반도체를 이 디지털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디지털 반도체는 이 미세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28나노 미만의 어떤 사용되는 파운드리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또는 TSMC는 뭐 파운드리가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주로 이제 생산하는 게 이 디지털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반도체로 이제 다들 앞서 나가고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기기가 이 전자 산업화가 점점 이제 이 전장 IoT 웨어러블 위주로 이렇게 막 이런 제품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졌고, 이 DBH이텍의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초기에는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DBH이텍이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이익이 증가했는데, 지금은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사, 팹리스 고객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팹리스 고객사들한테 이제 ASP를 높여서 판가를 높여가지고 이제 파운드리의 웨이퍼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팹리스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판가를 받아들이고 8인치 파운드리를 제공하는 이 DBH이텍에 가서 칩을 양산을 해서 고객사에서 납품해야 자기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팹리스 기업들도 가격 전가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H이텍의 웨이퍼는 결국 이제 8인치 파운드리는 이 장비가 지금 생산되고 있지 않고 단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웨이퍼를 증설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증설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조금씩 증설하는 거고, 대부분 중고 장비를 사용해서 초기 증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 계속 이제 공급과 수급이 불균형한 시점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2021년, 2022년 올해도 높은 가동률이 예상이 되고, 이익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뭐 2022년도에는 30%대까지 육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P 이렇게 높아지고 웨이퍼 생산 능력은 조금씩 회사에서 올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 8인치는 증설하는 상황이 쉽지가 않다. 19년까지도 거의 뭐 플랫이다. 3년 19년까지 07년, 16년, 뭐 19년 이렇게 이제
플랫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서 보면 이제 이익 전망을 보게 되면 이익 전망은 당연히 이제 ASP가 높아지니까 판가를 높일수록 이제 마진이 좋아지겠죠. 마진이 좋아지고 매출도 같이 높아지고 거기에 캐파도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탑라인도 조금씩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펩을 보시면은 74, 74에서 3쿼터부터 점프업을 합니다. 부천 펩이. 그리고 상호 펩도 3쿼터부터 점프업을 합니다. 그럼 이게 2022년도에 온기 반영될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도 조금씩 증가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DB하이텍은 QOQ로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어떤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웨이퍼 ASP도 분기 단위로 계속 높아지는 어떤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2022년도는 보통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DB하이텍이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스팟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는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단위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게 올해 4쿼터 말뒤형에 아마 연간 단위 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1분기 실적까지는 충분히 이 DB하이텍이 QOQ로 성장할 수 있는 가시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 컨센서스가 계속 상승 중이다. 그리고 흥국은 신고가를 이제 찍어냈다라고 하는 거고, 탑라인은 이제 멀티플을 과거 잘 나갔을 때 18년, 20년에 상단 평균을 이제 적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피어들은 거의 뭐 20배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은 ASP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안타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을 쓰는데, 유안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 감가상각비가 올해 이제 2021년도에 1260억 원에서 내년에 한 840억 원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선 이어폰, 웨어러블, IoT 등과 같은 신규 전방 산업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 8인치 파운드리에서 여기 이제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다가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ASP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팹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무선 이어폰 같은 이제 제품들에 대한 출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글로벌 8인치 파운드리가 그렇게 높아지게 크게 이제 증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8인치 장비가 이미 거의 뭐 단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거가 되게 조금씩 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키 차트는 결국 평균 판매 단가의 추이가 핵심이고, 이 평균 판매 단가는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이러한 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한번 올해 말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분기 때도 당연히 이제 또 QOQ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DB하이텍은 이제 실적 우려 없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가장 이제 탑픽급의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